15kg을 감량해온 거기 때문에 우리 공주들과 저의 평생 숙제인 요 다이어트를 오래 할 수 있었던 저의 루틴들을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이 기다려주신 다이어트 꿀팁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계절도 계절인지라 바짝 살이 올랐다가 다시 돌아온 저로서 저와 같은 우리 공주들이 있으실까봐 때는 이때다 하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몸무게를 재고 왔는데 53kg, 제 키는 164입니다. 다이어트 꿀팁이라기보다도 생활 방식, 식습관 이런 게 지금까지 정말 많이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이 막 찌게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흐름으로 다이어트를 했는지 여러분들이랑 썰 풀면서 이런 걸 공유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빠르게, 빡세게 빼는 방법도 제가 알고 있긴 해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빼면은 방심하는 사이에 언제 살을 뺐었지? 싶을 정도로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무한 루트 제가 천천히 유지해오면서 15kg을 감량해온 거기 때문에 365일 다이어터인 저처럼 우리 공주들과 저의 평생 숙제인 요 다이어트를 때려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었던 저의 루틴들을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살이 잘 찌는 체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었거든요. 친척들 막 놀러 오잖아요. 왜 이렇게 살쪘냐? 그거에 또 방에 들어가가지고 울고 속상해하고 그랬던 모태 통통이인 저였거든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렇다 보니까 잘 찌는 체질이었습니다. 술도 못 먹는 체질인데 친구들 따라서 먹고 막 이러다 보면 살이 막 쪄있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야식 먹고 스트레스를 또 먹는데 풀고 막 이랬어요. 괜찮아, 먹으면 다 행복해져. 무한 루트를 반복하다 보니 그때 68kg까지 찍었던 것 같아요. 식욕 억제제도 먹어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저한테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잠을 못 자고 몸이 훨씬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지방 분해 주사 이런 것도 맞아봤거든요. 너무 아팠어요. 효과 1도 없고 멍이 막 퍼렇게 꺼멓게 막 들고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배달 음식을 줄이고 술 줄이고 건강한 음식들이랑 함께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주니까 60kg까지는 무난하게 잘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60kg에서 55kg까지 가는 그게 진짜 힘들고 너무 안 돼요. 뭐만 하면 요요오고 다시 60kg까지 찍고 55까지 가려고 막 하고 이때부터는 제가 생활 습관을 점차 바꿔 나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진부한 얘기지만 물 하루에 1리터는 마셔주자.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자리에서 500ml 물을 그대로 마셔줍니다. 그 자리에서 500ml 딱 마셔줘야 돼요. 힘들고 귀찮고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500ml만 마셔주고 막 이러다가 습관이 되면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짝씩 마셔주면 미리 마셔놨던 500ml가 있기 때문에 1리터는 금방 채우더라고요. 물을 마셔야지 배고픔도 많이 안 느껴지고요. 온몸의 순환이 정말 잘 됩니다. 특히 장순환이 확실히 돼서 화장실 유무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붓는 체질이어가지고 1리터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두 번째, 12시간 공복 꼭 지키자. 우리가 여태껏 먹어주었던 습관들이 배겨있잖아요, 몸에. 위가 인간은 항상 자주 먹는 인간이로구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가 항상 커져 있고 배고파가지고 일어나요. 요걸 조금 잡아줘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 12시간이라는 공복감을 주게 되면은 위가 공복감을 의식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먹는 양이 확실히 그 전보다 훨씬 많이 줄어요. 그래서 12시간 공복이 자는 시간 포함이잖아요, 여러분. 아침을 안 챙겨 먹는 저로서는 조금만 참으면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아침은 죽어도 포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녁을 조금 더 일찍 먹고 12시간 공복 뒤에 챙겨 드시는 걸로. 이렇게 정말 자기가 못 견디는 식사 타임에 딱 맞춰서 해주면 먹는 양이 점차 줄게 되어 있어요. 몸에서 확실히 많이 느껴요, 그런 거를. 물 같은 거나 영양제 이런 거는 공복 시간 안에 먹어줬어요.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영양제라도 먹어야 안 아파. 세 번째, 양 줄이는 연습하기. 깔아놓고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밥 한 번 먹는데 반찬 다 꺼내야 돼. 배달시키면 사이드 메뉴 기본 2개 이상은 시킨다? 아니면 소스라도 막 더 시켜야 돼.
또 살이 야금야금 바짝 오르더라고요. 딱 기본 적정 양만 시켜서 먹거나 밥 먹을 때 반찬 2개 이상은 안 꺼내 먹는 거. 딱 기본 적정량 먹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좀 익숙해졌다 하면은 조금 더 줄여서, 반 줄여서 먹어보시면 살이 더 잘 빠집니다. 쌀밥보다는 곤약밥을 먹어줬어요, 저는. 양배추나 양상추, 상추, 꼭 야채를 껴서 먹는 거 효과 좋습니다. 혈당도 조절되면서 포만감이 더 커지더라고요. 당근도 되게 많이 먹었어요. 항상 옆에 두고 먹었습니다. 4번째, 다이어트 식품의 힘을 빌려도 좋다.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해서 살이 막 빠지지는 않거든요. 뭘 먹던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쪄. 근데 저는 간식을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평상시에 당을 조금 신경을 써야겠다 싶은 거예요. 먹을수록 더 배고파지게 만드는 게 당이랑 탄수화물이라 다이어트 식품들 같은 경우에 요리를 해 먹을 때 저당 소스들 있잖아요. 그런 거나 탄수화물이나 당이 적은 간식류들 찾아서 대체해서 먹었습니다. 적당히 못 참을 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 이상 막 찌고 막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단백질류들 위주로도 많이 먹었는데 두부튀김, 닭가슴살 소시지, 입 터짐 방지용으로 되게 잘 먹었습니다. 배달 음식 먹고 싶고 외식하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냉동실에 종류별로 꽉꽉 채워놓잖아요. 해치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싹 마음을 접게 될 수 있어요. 맛없진 않거든. 요즘에 너무 잘 나와서 참아지더라고요. 내 돈 내산으로 했는데 두고두고 안 먹으면 너무 아까우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입 터짐 방지를 좀 했었어요. 요즘 다이어트 음식 만드는 법이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응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집에서 건강하게 만들어 먹는 습관을 들이시면 나중에는 밖에서 먹는 밥들이 되게 짜게 느껴지고 자극적이게 느껴지고 잘 못 먹게 되더라고요. 몸이 가벼워지는 거 온몸으로 느껴지거든요. 밖에서 약속 잡힌 날에도 단백질 종류나 포케 이런 거 위주로 먹으면 살이 오르락내리락 하진 않아서 좋았습니다. 이제 운동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필라테스랑 헬스를 정말 열심히 다녔을 때가 있었거든요. 먹으면서 운동을 해주니까 건강하고 똥똥한 근육돼지가 되더라고요. 건강해 보인다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었고요. 왜 살이 안 빠지지? 이랬는데 운동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인정하게 된 거죠. 제가 원하는 몸무게까지 도달을 하고 싶은데 운동까지 열심히 해버리면 너무 배가 고프고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운동에 대한 강박을 먼저 내려놓습니다. 식습관이 먼저예요, 여러분. 또 움직이면서 잘 빠지기 때문에 식습관이 잘 적응이 되었을 때 만보기 어플 휴대폰에 켜놓고 하루에 5,000보 이상씩은 꼭 걷자. 쉬는 날에도 운동이라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그냥 날 좋으니까 산책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긍정적으로 많이 움직여주려고 했습니다. 택시보다 조금 더 부지런을 떨어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주거나 일부러 피부과나 머리 할 때 있잖아요. 관리하는 곳을 멀리 잡으세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만보가 순삭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약속이나 관리 같은 것도 몰아서 그날 하루 다 해야지 하면서 잡는 것보다는 나눠서 띄엄띄엄 잡게 되면은 집에 있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예뻐지러 가는 건 하나도 안 귀찮잖아요. 안 귀찮아야 돼. 너무 바빠서 이런 식으로 못 해줄 때에는 러닝머신 한 15분에서 30분 해주었어요. 그리고 족욕, 반신욕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주려고 노력을 해줬던 것 같아요. 확실히 반신욕, 족욕 뭐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해줘야지 화장실도 잘 가고요. 노폐물도 같이 배출되고 이거는 좀 필수적으로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피부도 정말 좋아지고 쑥 티백 같은 거 넣어서 해주면은 노천탕 온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힐링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 보조제. 제가 보조제 정말 다양하게 많이 먹어봤거든요, 여러분. 말 그대로 보조제여서 이걸 먹으면 살이 엄청 잘 빠져가 아니라 살이 덜 찌게 하고요. 식단과 운동을 병행했을 때 훨씬 잘 빠진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것만 믿고 매일같이 인스턴트 폭식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전잡피도 잘 먹어보고 그랬는데 화장실은 진짜 잘 가거든요. 근데 물을 마셔주면 안에서 엄청 뿔잖아요. 위가 버거워하더라고요. 저랑은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위가 튼튼하신 분들은 잘 맞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성분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후기도 찾아보고 자기 니즈에 맞는 그런 보조제를 선택해서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먹는 게 푸드올로지의 버닝올로지 디데이 먹고 있는데 제가 장이 좀 예민하고 위가 약한 편이거든요. 배가 많이 아프거나 위가 아프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보조제의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몸 상태에 맞는 걸 찾아 먹는 거. 여러분 이렇게 제가 다이어트 관리를 해오면서 이야기들을 해보았는데요. 저도 지금 살이 너무 잘 찌는 체질이고 먹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유지하면서도 조금 찌고 평생 해야 하는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매일같이 막 이러고 살지는 않아요. 하루 정도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먹을 땐 진짜 행복하게 드세요. 단지 놔버리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다 놔버려서 되돌리기 힘든 상황까지 안 가게끔 다음날 정신 차리고 다시 건강한 루틴으로 돌아가자 노력을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다이어트 생각했다? 이 영상을 보았다. 시작이 반인 거 아시죠, 여러분? 다 왔어. 천천히 하나씩 제가 말했던 것들을 평상시에 의식을 해주시면 돼요, 의식을.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을 거예요. 천천히 해도 늦지 않으니까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